저번 모의고사를 제가 앞으로 목요일마다 하나씩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습해서 푸는 거랑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랑 형태를 조금 같이 하다 보면 또 엮이는 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일단 거의 못 푸신 양반들이 꽤 많아요. 자, 1번은 뺍시다. 자, 2의 n승하고 3의 n승하고 당연히 3의 n승 쪽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두 번째 거요. 부수열 AN, BN이 요 따위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뭔 짓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뭔 짓을 하셨느냐고요. 치환하셔야 돼요. 치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이 1이다라고 나오면 요 놈은 수렴하는 거니까요. 요 수렴을 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bn은 1이다라고 놓고요. n 곱하기 an은 bn이라고 놓으니까 an은 뭐가 되게 되냐면 n분의 bn이다 하고 요렇게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몸에 안 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n분의 bn이 bn 안 됩니다. 그럼 pn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기도 pn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3이다라고 했으면 이놈은 이제 qn이라고 치환을 하면 자, 리미트 qn은 3이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n분의 bn은 qn이 될 테니까요. bn은 뭐가 되면 n 곱하기 qn이다 하고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푸는 미스 없이 푸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렴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얘가 수렴하고 그러면 무한대로 가든 수렴하든 뭘 보셔야 되냐면요. 수렴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다 그렇게 풀어버릇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이 안 떠오르니까 문제마다 다 틀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습니다. 이래놓고 문제를 바꿔요.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 곱하기 bn이니까 n 곱하기 qn이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고요. 자, qn의 극한값은 3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n 제곱 곱하기 an은 뭐예요? n분의 pn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bn이니까 n 곱하기 qn이다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식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n 하나는 약분됐으니 n 곱하기 pn, n 곱하기 qn이니까요. n 곱하기 pn 더하기 qn이 될 거고요. 분해 여기는 1 더하기 2n 곱하기 qn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1은 의미가 없잖아요. n 약분해버리고 나면 결국 이 극한값 때려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옳은 것 찾기를 풀든 극한의 문제를 풀든 일단 수렴하는 놈이 나오면 이 놈을 치환해 놓고 푼다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번 문제.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사이값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an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범위를 주어주면 an은 당연히 극한값이 안 나오니까요. 2n 플러스 3 이래놓고 an 대놓고 여기가 2n 플러스 4다 이렇게 됐으면 an은 극한값을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예구하고 예구해서 사이에 낑겼다 이제 이렇게 푸는 것이 사이값의 극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n 곱하기 an 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고 여기다도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1을 해서 제곱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로 가르셔야 됩니다. 그럼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n 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다 왼쪽 거만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만 구하시는 거예요. 극한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의 식을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값이 나온 거는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만 해주면 여기다 n 곱하기 2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6n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극한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는 an이 아니에요. 왼쪽 거 갖고 한 거예요. an 대신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n 제곱이 최고차일 거고요. 여기는 4n 제곱 플러스 6n 제곱이 될 테니까 2분의 10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겠죠. 자, 오른쪽 거를 하게 되면 n 곱하기 2n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다 플러스 2라니까 2n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6n 제곱의 극한이니까요. 어차피 똑같이 5가 나오게 되죠. 낀가 쓰니까 답은 5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겁니다. 수열 AN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은 A1 플러스 2더라 이랬어요.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냐면요. 점화식에 더하는 유형을 잘 몰라서 틀리신 겁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1 플러스 2다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 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유형입니다? 더하는 유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점화식 유형이요. 여기에 1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으면 더하는 유형.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뭔가 있고 AN 이렇게 되고 항이 깨끗하면 이거는 곱하는 유형. 더하는 유형, 곱하는 유형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는 숫자 넣어가지고 규칙 찾는 거잖아요. 요게 세 가지가 점화식의 유형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면 점화식에 요거 더하는 유형은 잘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자, 그럼 얘를 갖다 풀려면 A1이 있어야 되는데요. A1은 당연히 A1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요. A1은 A1이고요. A2는 A1 더하기 A1 더하기 2가 되고요. A의 3은 A2 더하기 A1 더하기 2가 되고요. 땡땡땡에서 AN까지 오게 되면 AN-1 더하기 AN 플러스 2다. A1 플러스 2다라고 변변히 더하는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화식에 더하는 유형이 몸에 안 배 있어가지고 얘를 어렵다고 느낀 겁니다.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AN은 뭐가 나옵니다? A1이 몇 번 나오냐면 얘는 N번이 나오니까 N 곱하기 A1이 될 거고요. 2는 N-1번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AN, 자, 이제 극한 들어갈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 빼기 N이니까 여기서 N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N 곱하기 A1 더하기 2 빼기 2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N을 빼주니까요.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때렸고요. 자, 2AN이니까 2 곱하기 N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가 되겠네요. N-1이 되겠죠. 2AN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N항만 볼 거니까 이쪽 거 떼려버리고 이쪽 거 떼려버리고 나서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그러면 A1만 남았을 거고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2A1 더하기 5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요 값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요. 점화식에 더하는 유형. 그래서 요거 할 때 더하는 유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잘 이거 저기 잘 안 되신 분은요. 이 녹 같은 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서 본인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 풀면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어떤 눈으로 보면서 연습해야 되느냐 때문에 모의고사 드리는 거예요. 괜히 난이도 높은 문제 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까지는 맞아 주셔야 돼요. 자, A1이 3이고요. A1이 3이고 A2가 6인 등차 이거 하는 순간에 공차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은 3N이고요. 1항이 3이니까 AN은 끝났네요. 등차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bn. 이 수열은요, 무슨 수열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가져도 되면 1, 3, 5, 7, 4, 2, 8, 4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양수만 되면 되는 수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곱하기 bk의 제곱은 n 세제곱 빼기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게 몸에 딱 배셔야 돼요. 시그마는 뭐라 그랬죠? 1, 2, 3, 4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1 곱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곱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 곱하기 bn의 제곱이 n 세제곱 빼기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1부터 때려 넣으라 그랬죠. 그냥 여기는 패턴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자동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 집어넣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1 곱하기 b1의 제곱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이다가 됐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3이니까 얘는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b1의 제곱이 1이니까 b1은 뿔마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b1은 1이다라는 값이 나오죠.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자, n 대신에 n-1 집어넣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a1, b1의 제곱 해가지고 직전까지 쓸 거고요. 는 n-1의 세제곱 빼기 n 더 n-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an 곱하기 b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패턴이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쭉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n 세제곱 빼기 3n 제곱 플러스 3n 빼기 1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워졌을 거고요. 얘랑 지워졌을 거고요. 얘랑 지워졌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1 남았을 테니까 여기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3n 나오나요? 아,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플러스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아까 an이 3n이었으니까 얘랑 지워지는 거죠. 그럼 bn은 뭐가 되냐면 루트 n-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몇 항서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2항부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항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구했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오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5번 안 되시는 분은요, 시그마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까지 자동으로 오셔야 돼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bn 루트 n-1이고요. 곱하기 b의 2n이니까 루트 2n-1 분의 여기는 an이니까 3n 이렇게 됐겠죠. 맞죠? 어차피 최고차만 볼 거니까 이것들은 안 볼 거고요. 그러면 루트 2n 분의 3n이니까 쓱쓱 지어주면 이 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요거 n에 대해서 식 세우는 단원이 있거든요. 뭐 교점이 어쩌고 뭐 접선이 어쩌고 뭐 이렇게 식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번하고 7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극한은 겁나 쉬워요. 극한의 문제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절대 극한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면 다른 걸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이 뭘 모르느냐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직선 y는 2nx.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고 기울기가 2n이 되는 직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애가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빼기 1이다라고 하면 얘는 2차 곡선이죠. 꼭지점이 0, 이렇게 돼서 n제곱 빼기 1이 돼서 n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도 n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얘도 n값에 따라서 변합니다. 대강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0,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n값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더 커지면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대충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간략히 해놨어요. 자, 얘랑의 만나는 두 점을 AN과 BN이라고 했는데 자, 원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2,0이 되고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의 점 P에 대해서요. 삼각형 AN, BN, PN이요. 이 삼각형이 P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밑변은 얘가 될 거고요. 높이는 얘가 될 거고 뭐 2분의 1은 그렇다라고 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에다가 1을 더해준 놈이 거리의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기울기가 2n이죠? 기울기가 2n이잖아요. 이거 아직도 두 점 구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린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 보여요. 이게 수능관에서부터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기울기가 얼마죠? 2n이죠. 그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n일 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여기가 되죠. 그럼 여기가 k면 여기다 k가 되면 여기가 k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값만 구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이 길이는 끝난다가 문제의 포인트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는 이제 하도 해가지고 몸에 배야 돼요. 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요. 이거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을 연립해주면 x제곱 빼기 2nx 플러스 n-1 n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요. 이거 두 근의 차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근의 차를 구해도 되는데 얘는 지금 n-1하고 n 플러스 1하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2n, 마이너스 2n 딱 맞네요. 그죠? 그럼 n값 하나는 n-1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가 n-1이고 여기는 뭐겠어요? n 플러스 1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고 n-1,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죠? 2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길이가. 풀리지. 내가 이게 지금 몇 번째잖아요. 이걸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풀어버렸다라고. 그러면 자, 요 길이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요 길이죠. 맞죠? 곱하기 여기서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1 더해준 게 최대가 될 때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직선이 뭐가 됩니다? 2n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 점은 어디예요? 2,0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는 거 정확하게 아시죠? 한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한쪽으로 보내서 자, 요거 제곱 루트 이거 제곱이니까 4n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1이고요. 분해하고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절대값 때리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n 빼기 0인데 절대값은 C보다 많아져.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자,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건데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높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니까요. n제곱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2는 없어졌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더 뭐예요? 자,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디서 막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막혔을까? 도대체 어디서 막혔을까? 일단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막혔을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아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니까 아 나는 못 풀어. 일단 GG 딱 쳐놓고 물론 못 풀겠으면 그냥 GG 치시고서 그냥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넘어가시려면요. 이걸 하나하나 푸시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생기면 제가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귀에 딱지가 붙을 거 이거 이제는 귀에 딱지가 붙을 거예요. 이거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꼭 기울기를 잡아서 풀어라 이런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넓이가 SN인데 여기다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 N분의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싸가지 없이 풀어볼까요? 이거 극한 때리면 얼마예요? 2죠. 이거 극한 때리면 얼마예요? 2죠. 더하기 1하면요. 3이죠. 2, 3은 6이죠. 여기서. 이 인간은 그냥 여기서 이걸 풀어버리고 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렴하는 걸 빼버리란 말이에요. 수렴하는 거. 얘 수렴했잖아요. 그쵸? 수렴하는 놈 생기면 이놈 따로 빼서 곱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곱해가지고 식을 막 무지하게 늘려가지고 계산하려고 생각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재니까 딱 이거. 여기까지 식 세우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의 계산을 하실 때요.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요. 거기서 딱딱 끊어버리세요. 수렴하는 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렴이란 말이에요. 수렴과 수렴은 곱하면 수렴이거든요.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수렴 더하기 수렴은 그냥 수렴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식이 그렇게 어렵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쓸데없이 여기다 여기 곱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식 만들어 놓고 분해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 쫙쫙 뽑아버리세요. 곱하기나 더하기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7번하고 8번 문제인데요. 일단 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풀 때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처음부터 문제를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요. 함수 fx를 뭐라고 줬냐면 fx를 n 세제곱분의 4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미지수 x고 x죠? 이건 그냥 3차 함수인 거예요. 단지 이 앞에 이렇게 문자가 준 거니까 5가 있든 7이 있든 얘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n으로 변하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원점에서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아마도 x 세제곱의 그래프를 1만큼 올린 그래프가 됐을 테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대충. 또 얘가 그려졌으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자, 얘가 원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접선을 푸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접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뺀다는 것이 무슨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뭐가 되게 그리는 거예요? 축이 되게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서 접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중근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근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요. 그냥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 라고 하는 걸 단순화시키려고요. 근데 그 풀이는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설명 안 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접한다, 접선 나면 무조건 뭐 하시면 됩니다. 오로와 나씩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접선 나오면 그냥 요 점을 알아? 이렇게 해서 오와 나씩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능 반서부터 지금까지 수투서부터 쫙 문제 풀고 미적분 풀고 몽땅 다 푸는데 접한다, 접선 나왔을 때 오로와 나씩 안 쓴 적 단 한 번도 없죠. 그렇게 써가지고 문제 못 푼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로와 나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알아요? 모르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t, 잡으셔야 되겠죠. 자, t, n 세제곱분의 4 곱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1이 이 점이죠? 자, 단 한 줄 미분할 테니까 f'x는 뭐가 되냐면 n 세제곱분의 12tx 제곱이 됐겠죠. 자, 그러면 x에다 t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될 테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n 세제곱분의 12t 제곱에 x-t 플러스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정리야 하던지 말던지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n 세제곱분의 12t 제곱 x 빼기 n 세제곱분의니까 n 세제곱분의 8t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가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고난이도 어디 있어요? 오로와 나씩에서 t, 때리는 거는 밥 먹듯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때렸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서 졌다 그랬죠? 원점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0,0을 지난다가 되겠죠. 0,0을 지나니까 이놈이 0이어야 되니까요. n 세제곱분의 8 곱하기 t의 세제곱은 1이 됐을 거고요. 그럼 t의 세제곱은 8분의 n 세제곱이니까 t는 2분의 n이 되네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럼 t가 2분의 n이니까 여긴 2분의 n, 여기다가 2분의 n 집어넣으니까 8분의 n 세제곱이고 약분 때리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긴 2분의 3이라고 하는 점으로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르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일단 n 세제곱분의 4 나오는 순간에 이미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쩔려. 아,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나와 있는 독해대로 가시면 그 안에서 다 그렇게 문제 풀려요. 만약에 이 계산 더러운 거면 저도 더럽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대로.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점에서 접해요? 이 점에서 접하면서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점의 중심이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하면 무조건 뭐 할 거죠? 반지름 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거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RN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야 되겠죠? 여기도 RN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당연스럽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식은 여기서 겨나와야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 이 길이랑 같다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래야 이 점의 x좌표가 이 길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점에 y좌표는 RN인 걸 알겠는데 x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 점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잡아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는 0,0이니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니까 더 귀찮죠, 이게. 이거 분의 이거 해서 하니까 n분의 3이 기울기가 되니까 사실은 y는 n분의 3x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맞죠? 자, 그럼 일단 연습한 대로 해봅시다. 이게 n분의 3이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기울기가 있으면 늘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k 때리고 k 때리고 k 때려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n이죠. 그럼 얘가 2분의 n이면 k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까 거 그냥 복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거 복습. 기울기가 n분의 3이면요. 여기다 n 쓰시고 여기다 3 쓰시고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때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k 붙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n이잖아요. 그럼 요 놈이 2분의 n이 되게 하려면 k에다 2분의 1씩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된다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두 길이가. 이거 아까 6번 푸는 거나 7번 푸는 거나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된 거예요. 2분의 n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9, rn이 이 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어려운 게 나와요. 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rn이라는 식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어려운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을 갖다가 한쪽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n을 곱할 거래요. 그럼 ny는 자 3x 빼기 ny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 뜩 하나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뜩 하나 넣어놔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rn이라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3x죠. 여기가 빼기 n 곱하기 y는 rn이 되잖아요. 이것의 절대값이 rn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놈이 플러스라면 그대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죠.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의 난제가 떴습니다.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자,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모르면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해야 돼요. 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라면 하고 문제를 쫙 풀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딱 풀었더니 하나는 말이 안 되네 하고 탈락 이렇게 하고 나머지 쪽을 써야 되니까 재수 좋으면 한 번에 끝나고 재수 나쁘면 두 번 해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식 세우는 거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난제인데요. 여기서 교육과정 밖에 설명을 하나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다 해보셔야 돼요. 그쵸? 아마 이걸 맞은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해봤을 거예요. 교육과정 밖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얘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등식의 영역 단원을 여러분들이 쓰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썼을 때 절대값이 도대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여러분들한테 쓰는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얘들이 무책임하게요. 야, 플러스도 해보고 마이너스도 해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현재 상태는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 부등식의 영역이 뭐냐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를 부등식이죠. 이게 여기가 y가 아닌 상태인데 x랑 y가 같이 있는데 부등식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과정에서 얘가 빠졌어요. 자, 근데 얘는 무슨 얘기를, 자, 얘를 설명을 할게요. 얘를 한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요. 부호라는 관점으로 볼게요. 부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를 제가 부호라는 관점에서 볼게요. 한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의 부호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부호는 마이너스거나 0이거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것의 부호라는 것이 뭔 소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화학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전기는 마이너스를 띌 수도 있고 플러스를 띌 수도 있죠. 전자, 양성자, 전기 안 띄는 거 중성자, 뭐 이렇게 놓읍시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요, 요거를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자, 요 놈을 한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 식을 볼게요. 요 식은 f의 x, y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 점을 넣어볼게요. 이 점을 x가 0이고 y가 0이죠. x가 0이고 y가 0이니까 이 값은 부호가 뭐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이 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면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1이라는 점을 넣어볼게요. 부호는요? 플러스죠. 자, 5,3을 넣어볼게요. 플러스죠. 자, 마이너스 2,3을 넣어볼게요. 부호는요? 마이너스죠. 되게 재미난 현상을 갖습니다. 한쪽으로 x와 y를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나면은요, 모든 좌표 평면의 점은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0이 돼요. 어디가 0이냐면 여기 있는 거 집어넣으면 다 0입니다. 자, 좌표 평면의 모든 점은요, 한쪽을 x, y를 한꺼번에 몰아놓은 식에다가 대입하면은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0을 가져요. 근데 재미난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0인데
얘가 플러스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예요. 어떤 점을 넣든지. 위에 있는 거는 어떤 점을 넣든지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볼게요. 저는요, 자, 얘를 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선을 딱 하나 그려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게 되면, 자, 한쪽으로 보낼게요. 여기 있는 점, 자, 0,2 넣어보세요. 0 나오죠? 여기 있는 선을 집어넣으면 다 0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체크하냐면 마이너스를 체크해달라 그랬죠? 자, 요 점 하나 넣어볼게요. 0,0을 집어넣으면 부호가 뭐죠? 플러스죠? 그럼 얘는 다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예요. 밑에 거는. 그럼 위쪽은 다 뭐죠? 얘가 어디를 색칠해달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거나 0이거나 색칠해달라니까 이 부분을 색칠해달라.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일단 y는 x제곱을 그려요. 이렇게. 얘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버려요.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래놓고 부호로 생각하는 거. 아, 얘가 플러스가 되거나 0이 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 0,1 같은 거 집어넣어버려. 자, 0,1 집어넣으면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죠? 얘는 어디 걸 색칠해달라고 그랬어요? 플러스가 되는 애를 색칠하니까 아, 반대쪽 색칠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는 게 답이다. 요게 부등식의 0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여러분 교과 과정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어디다 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여기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요. 얘가 y는 n분의 3x인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넘겨가서요. 0은 해놓고 n분의 3x 빼기 y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다 이 값은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0,1 넣어볼게요. 0,1 집어넣었더니 여기 부호 뭐죠?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플러스죠? 지금 좀 전에 여기다 선 딱 끊어놓고 2점 넣었죠? 2점을 대입했으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입니다. 더럽게 치사하죠. 더럽게 치사하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한테는요, 요걸 알았을 때 딱 하나 유리해요. 딱 하나 뭐냐면요, 점과 직선 사이를 썼는데 미지수가 떴어요. 근데 절대값이 떴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하기가 힘들 때 요거 딱 하나 써먹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과정 바뀌잖아요. 과정 바뀌어요. 근데 왜 내요? 두 개 다 해봐서 안 되는 거 버려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사실상은 여기 있는 걸 넣었더니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요. 그냥 절대값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y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y가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x가 1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도 위에 앞뒤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선을 그어놓고요. 이쪽 부호랑 이쪽 부호는 반대를 해요. 이쪽이 플러스 나왔으면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인 거고요. 가운데는 0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걸 이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때 혹시나 해서 써먹으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로 갈라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루트 n 제곱 플러스 9 빼기 n 곱하기 rn은 자, r 루트 n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r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n 해놓고 여기다가 rn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rn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rn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 분의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기 루트 n 제곱 플러스 9가 된다. 이제 rn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n 제곱은 좋고요. 4 곱하기 rn 빼기 3. 여기가 이거 계산하면 여기 2n이죠. 여기는 6n 나오나요? 3 빼기 3이니까 얘가 뭐 되는 거죠? 0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4를) 곱할 거니까요. 여기는 6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극한의 계산이에요. 극한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는 통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수렴이 안 되죠, 이거. 3 빼기 3이니까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요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하고 여기다 3을 곱하니까요.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빼기 3n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죠? 3은 바깥으로 긁어내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곱해줘야 되나봐요. 플러스를 곱해주니까 이게 똑같은 거 제곱 들어가겠네요. 그죠? 여기는 제곱 빼기니까 9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n제곱을 곱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다 n제곱을 여기다 쓰고 3, 9, 27이 바깥으로 기어 나가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2n의 제곱이니까 4분의 요렇게 값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사실상 아까 그거 정과직선사에 근데 이번에 딱 보시면요 6번하고 7번 딱 내는 거 보면 이번에 출제한 애는 어떤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겁나게 좋아하고요.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쓰는 거 겁나게 좋아했던 애들인 거예요. 자, 요거 차분히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8번이에요. 8번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물론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극한의 문제를 풀 때요. 이 문제 8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패턴이.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하는 순간에 x 세제곱 어쩌고 하는 헛둘셋 이랬을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자연수 m이라고 하는 말 딱 들어가니까 자연수 m 어쩌면 무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예요. gx는 음수는 정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gx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n분의 x의 n승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n분의 x의 n승 플러스 x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 다음 문제는요 수투예요. 이 다음 문제는 이게 미적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미적분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미적분에서 여러분 미적분이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적분의 개념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수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다.
여기 gx 쳐다도 보지 마세요. 리미트나 시그마 나오면 여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앞에 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는데 n이 지수에 있죠? 지수에 있으면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n승 대 n승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똑같아야 돼요. n이 위에 있으면요, 지수에 있으면 n승 대 n승 싸움이 만들어져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의 n승 곱하기 1의 n승 요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게 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써있든 얘는 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입니다. 리미트가 나왔으면 우리는 미적분에서 쳐다보는 거는 리미트 무한대로 갔다 그러면 자, n이 밑에 있느냐 지수에 있느냐만 쳐다보시면 돼요. 밑에 있으면 차수 높은 놈이 이기는 거고요. 지수에 있으면 밑이 큰 놈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크냐 1이 크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x가 m보다 작다면 맞죠? 근데 x는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죠? 양보다 큰 fx, gx가 0보다 큰 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가 0부터 m 사이에 있다면 요 놈이 1보다 작죠? 그럼 이놈들이 다 0 되니까 뭐 되겠어요? x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여기서 미적분은 얘예요, 얘. 미적분은 얘예요. 자, 그러면 x가 m이면요. 얘랑 승부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2분의 여기는 fx 플러스 x 다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m보다 크면은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안 보니까 fx 다가 되는 거죠. 미적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배워서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뭐지? 시너지 같은 걸 연습을 하실 때도요. 그 이눈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n승이 위에 있으면 n승 대 n승 싸움이구나가 먼저 튀어나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값이 누가 크냐 이것만 갖고 따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하시면 미적분은 별로 볼 게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 밑에 있냐 지수에 있느냐 요거 두 개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이래 놓고 gx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gx는 여기가 x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0부터 m까지. 그리고 x가 m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뭐 당연하다고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x가 m일 때는 여기다 m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m 집어넣으면 2분의 fm 플러스 m이다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x가 m보다 큰 경우라면 f의 x 다가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요. m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연수까지죠? 그럼 여기가 m일 때, 여기가 m일 때, 여기까지는 y는 x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m, m이 나오겠죠. 자, 근데 gx가요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면 이놈 당연히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m 넣었을 때 이놈도 m이란 얘기니까요. f의 m은 m이다. 근데 여기도 m이어야 되니까 여긴 당연히 f의 m과 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fx는 여기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m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당연히 m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분 가능이라 했으면 얘가 이렇게 될 때 여기에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것의 기울기도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f'm은 1이어야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fx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어딘가 1이 되는 놈이 m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라가면서니까. 아니면 이쪽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가번에 보면 gx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g 프라임 m 플러스 1은 음수다라고 됐으니까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부터 m 플러스 1까지 갔을 때 이놈은 감소하고 있거나 0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됐겠죠? m 플러스 1은 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 어딘가 올라갈 건데 자, 나번 문제예요. gk 곱하기 g의 k 플러스 1이고요. 이거는 0.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죠. 맞죠? 자, 근데 이것이 3개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되면 요놈 곱하기 요놈을 하게 되면 이거 한 칸 차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0이기 때문에 곱해서 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라면 그 다음 것이 뭐든지 얘 때문에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일 거고 그럼 얘 때문에 0이겠죠. 그럼 요 놈이 0이니까 그 다음 것도 0이겠죠. 그럼 그를 몇 개 갖습니다. 4개를 갖겠죠. 그러면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한 칸 차이예요. 얘가 0이면 얘 때문에 0이죠. 얘가 0이면 얘 때문에 얘가 0이죠. 그럼 2개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1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하게 되면 얘 때문에 0이에요. 이놈 때문에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면 얘가 0이고 그 다음부터 0이 안 나오는 거니까 요게 한 칸 차이가 나야 돼요. 이래서 요 부분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 이게 미적분이냐고요? 아니요. 수투에서 개형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G의 L. 그러면 1 넘어갔을 때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감소하고 있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 돼요.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놈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얘가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한 칸이라는 거를 추정해내는 과정이 일단 어려웠고요. 자, 두 번째 과정은요. 요 놈이 얘보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가 갈라져야 돼요. 케이스를 가르면 자, 얘가 m, n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요. 여기가 f의 m이잖아요. 그죠? 여기 m일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커서 m 플러스 1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은 맞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 하나, 왜냐면 얘는 답이 아니죠. 얘가 높으면 얘가 m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얘 때문에 얘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되면 그 다음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m 플러스 3이 되면 그 다음에 얘랑이 m 플러스 4가 되면 자, 하나, 둘, 세 개가 맞는 거죠. 응? 왜요? m 플러스 3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m 플러스 2가 m 플러스 1보다 작고 m 플러스 3이 m 플러스 2보다 작고 2개밖에 없죠.
얘가 L이면 얘가 L 플러스 1이잖아요. 하나. 얘가 L이면 얘가 L 플러스 1이잖아요. 얘가 L이면 얘가 L 플러스 1이잖아요. 같다도 있잖아요. 같다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M,M이 됐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M 플러스 1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M 플러스 1이 아래에 있으면 얘가 하나가 돼버리죠. L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2고 여기는 M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세 개가 되는 경우는 이 케이스 아니면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라면요. 두 번째 케이스라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3차니까요. x-m 빼기 2하고요. x-m 빼기 3하고요. x-k가 되겠죠. 이쪽 어딘가에 k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gx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 fx라는 식이 되죠. 자, 그러면 m 넣었을 때 m이니까요. m을 넣었을 때 m이니까요. 그럼 m-k 곱하기 m 넣으면 -2, -3, 6은 m이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을 했을 때 m 넣었을 때 1이다라는 식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얘를 갖다 프라임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미분하니까요. 2개 나오고 2개 나오고 2개 나오겠죠? 여기다 m 집어넣을 겁니다. 자, 얘가 없어졌다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죠? 얘 미분하고 나면 6이었을 거고요. 얘가 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m 집어넣을 걸 -3 곱하기 m-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고 나면 -2 곱하기 m-k가 되겠죠? 프라임에서 m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 놈은 1이더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는 5에 m-k가 되니까 m-k는 1이란 얘기가 되네요. m-k가 1이니까 m은 6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m이 6이니까요. 아까 m-k가 1이었죠? m이 6이니까 k는 5겠네. 그러면 x-5가 될 거고요. m이 6이니까 x-8이 될 거고요. 여기는 x-9가 되나요? 이렇게 돼서 fx를 완성을 시키고 g의 12는 여기서 12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7 곱하기 4 곱하기 3 21 84가 답이 되겠죠. 이 경우라면. 그럼 이 경우는 했더니 m이 자연수가 안 나오나 보죠. 조건이 안 맞나 보죠. 이 경우도 원래는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들어갔다, 이 경우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도 식을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식을 다 해서 해봤더니 m이 자연수가 아니네 이러면 탈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뒤에 나온 거는요 미적분이 아니에요. 이건 수투예요. 수투. 이거 함수 개형 추정해가지고 이거 추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투 연습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아까 그거 있죠. n승 위에 있는 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